올해 평가 기준 그리고 또 작년 수상팀은 또 어떤 팀인지 수상을 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2022년 본선 평가위원을 맡아주셨던 어니스트 벤처스 백승민 대표님을 모셔서 평가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니스트 벤처스 백승민입니다. 저도 벤처 혹한기를 살고 있습니다. 아까 임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벤처 혹한기를 살고 있는 거는 벤처 기업만이 아니라 지금 벤처 캐피탈도 이게 쉽진 않습니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앞날이 밝아 보여서 기분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지금까지 여러분들 쉽지 않은 길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대견해야 하고 충분히 이 시간을 즐기셔도 됩니다. 제가 IR자를 많이 다녀봤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콘서트 형식으로 즐겁게 진행되는 부분이 흔치 않거든요. 많이 즐기시고 즐거운 시간 갖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97년도부터 벤처캐피탈 업계에 이제 일을 하고 있어서 약 한 2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 어니스트 벤처스를 창업을 해서 창업 초기부터 미들 스테이지, 레이트 스테이지, M&A 펀드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현재 한 83개 기업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또 저희가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제가 이 본선전은 아니고요. 최종전에서 심사를 했었는데 작년은 올해하고 약간 틀렸습니다. 첫 번째 경쟁률이 올해보다 좀 약했었고요. 또 작년에는 7년 이내의 기업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준비된 기업들이 참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력이 좀 짧은 기업들은 업력이 좀 센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좀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3년 이내의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어떤 준비를 했는 것보다는 기업들이 어떻게 방향을 갖고 다양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부분이 초점이 될 것 같고요. 또 작년은 아무래도 ESG나 AI가 대세이다 보니까 환경과 관련된 업체들 또 AI와 관련된 업체들이 수상팀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생각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투자 유치 전략 및 평가 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두 가지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투자 유치 전략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보는 평가 대상이 결국 투자 유치 전략에 일치가 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투자자의 관점입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의 관점이 아니라 투자자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보실 때 아마 저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투자 유치에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How to create value.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원래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내용을 좀 등한시하게 되고 주의를 좀 안 하게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창의성, 실효성, 실효성, 시장성, 확장성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화살표를 제가 일부러 표시한 건 뭐냐면 기업이 앞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보는 관점에 대한 비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의성이나 실용성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시장성까지 있다는 이 세 가지 스코프에서만 저희 같은 VC들은 심사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확장성이라는 부분은 기업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의 유인물이 아마 성장성으로 되어 있을 텐데 확장성이 더 적합한 표현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바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투자 기업을 검토할 때 과연 검토의 가치가 있는지를 보는 부분이고 이 확장성은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이 회사로부터 얼마나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창의성.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어떤 부분을 새롭게 창업해갖고 아이디어를 새로 내서 창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새로운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것. 같은 시장일지라도 차별하게 접근하는 기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효성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실제 사업이 가능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꿈을 쫓는 분들도 있거든요. 시장에서 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걸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시장에서 원하는 아이템을 갖고 사업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흔히들은 수익 모델이죠. 수익 모델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관심을 갖습니다. 세 번째 시장성. 말하면 입이 아프죠. 시장은 어떻게?
가능하면 클수록 좋습니다. 저희가 나야가 될 시장이 작은 것보다 큰 게 저희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마지막 확장성.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는 확장성을 갖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투자 유치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업 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확장성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관점으로 창업을 하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답변을 듣지 못하겠지만, 네, 뭡니까? 리즈, 예, 사업하셔야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뭐죠? 기술 기반의 기술 기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주로 이제 CAO가 돼서 창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는 본인이 잘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아이템으로 해서 창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건 그분이 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원하는 거를 이분은 어떤 걸 갖다 제품을 가지고 어프로치를 했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니즈,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장에 필요로 하는 것 중에 내가 잘하는 것, 그거를 하셔야죠. 네. 그래서 이 얘기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I'm foolish, I'm hungry 이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가슴을 따리되 머리로 확인하라.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뭘 원하는지 분명히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을 좋아하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레드오션, 블루오션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그죠? 레드오션, 경쟁이 너무 포화됐어. 시장은 물론 있지만 경쟁이 포화됐어. 그러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블루오션을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블루오션에 진출해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왜? 힘들기 때문에. 자금력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블루오션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레드오션이라도 뭐요? 본인이 차별성을 갖고 접근하면 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기업하는 분들은 착각을 해요. VC는 좋은 기업을 찾는구나. 저희는 좋은 기업을 찾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 찾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 네, 비슷합니다. 정답은 우리한테 돈을 벌어주는 기업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 상장사 가면 맞습니다. 네, 코스닥 가고 살 수 있고요. 거래소가 살 수 있어요. 저희가 원하는 건 돈을 벌어주는 기업.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국대 떡볶이 아시죠? 네,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떡볶이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하는 떡볶이는 학교 앞에서 아주머니들이 그냥 좌판에서 파는 떡볶이였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떡볶이 시장은 뭐죠? 레드오션입니다. 레드오션. 근데 그걸 갖다가 사업화하고 프랜차이즈 시킨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었어. 그죠? 이미 시장은 다 오픈돼 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레드오션. 근데 이분들은 뭐예요? 거기서 차별점을 갖죠. 누구나 좋아하는 시장이 확실히 있으니까 여기서 뭐 차별화만 시키면 돈을 벌 수 있겠다. 결국 이런 떡볶이 회사들도 돈을 많이 투자받아서 엑시트해갖고 많이 부자가 되셨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떡볶이 시장 하찮게 생각했겠죠. 이 이후로 또 뭐가 나왔나요? 명랑 떡볶이 이런 것들이 뭐 나왔죠. 그들도 다 돈을 벌었습니다. 왜?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접근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럴 거예요. 떡볶이 이제 시장 끝났어. 다른 데서 찾아봐야지. 사업하는 분들은 한 번 더 딥하게 봐야 됩니다. 다음을 볼까요? 두끼 들어보신 분 많죠? 들어보신 분? 네. 많잖아요 벌써 여기가. 떡볶이가 끝났다고 했을 때 그 시장을 새롭게 또 파고든 사람이 누굽니까? 두끼입니다. 아시죠? 말씀 안 드려도 아마 가보셨을 테니까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학생 상대였다 그러면 두끼 떡볶이는 아주머니들이 개모임 할 때 많이 갑니다. 학생들 생일잔치도 많이 가요. 떼거리로 가죠 여기에. 어떻게? 여기가 소규모였다면 저기는 아웃백이나 아웃렛이나 아니면 대학교 한 층을 갖다 임대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으로 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작년에 260억, 60억 순이익이 났어요. 해외 한 10몇 개국 진출해서 110개국을 진출했습니다. 올 8월에 처음으로 미국 휴스턴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시장은 한쪽으로만 편협되게 보면 사업계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폭넓게 봐야 됩니다. 폭넓게. 차별화되게. 그리고 한 번 더 뭐 딥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좋은 기업을 찾는 게 아니라 뭐
돈 벌 수 있는 기업을 찾습니다. 네, 다음 볼까요? 자,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다 맞히실 분 있을까요? 네?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그냥.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시기를 잘 타고 트렌드를 잘 하면 될줄 알까? 누가 말했을까요? 이 말. 네, 참고로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임 실장님이 맞히셨어요. 샤오미가 창업했어요. 이거 창업할 때 환경을 잠깐 볼까요?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만 전 세계적으로 휴대폰 절대 강자가 있었어요. 어디죠? 삼성. 그다음 어디? LG는 절대 강자라고 하기엔 LG 출신 아니시죠? 삼성. 그다음에 어디? 애플. 그다음에 뭐요? 절대 강자? 노키아가 있었잖아요. 네, 노키아가 있었죠 옛날에. 이거 옛날에 나왔습니다. 샤오미. 그 당시만 해도 샤오미가 알잖아요. 스티브 잡스 세컨. 네, 그 포즈를 똑같이 하고 나와서 발표를 했을 때만 해도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미 절대 강자가 있는 시장에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겠냐? 그때 샤오미가 기자회견장을 나오면서 말했던 게 이거였어요. 태풍의 길목에 있으면 대지도 날 수 있다. 한마디로 시장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 번째 꼭지, 시장성. 여러분들은 내가 아이템을 고르고 다양성을 잡았을 때 과연 시장이 내가 덤빌 만한 시장인가? 얼마나 큰가? 또 더 중요한 건 얼마나 클 수 있을까?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이거 아시는 분은 좀 나이 드신 분이죠? 네. 뭐죠? 네, 아이리버. 회사명도 혹시 아세요? 회사명 아이리버 나중에 바꿨는데 처음엔 아니었어요. 예, 역시 임 실장님이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반갑습니다. 예. 네임콤이라는 회사였고요. 실제로 이 회사를 투자한 투자자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성공했어요. 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회사의 이름을 모르고 계십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MP3 플레이어를 제일 처음 만든 회사고요. 전 세계적으로 처음 만든 회사로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회사의 존재 가치는 여러분들이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건 말 안 해도 알죠? 틀린 제품입니까? 같은 제품입니까? 네? 제품은 틀리죠. 근데 기기로서의 사용성은 똑같죠. 결국 뭐예요? MP3 플레이어 듣는 거예요, 그냥 MP3만. 근데 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회사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름을 잘 모르고 한 회사는 전 세계 1위로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확장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의 확장성. 이 레인콤이라는 회사는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언급을 해서 아직 회사는 살아있고요. 지금 이제 스피커나 이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 모습은 아니고요. 레인콤은 시작을 뭘로 했습니까? 제조업으로 했어요. MP3 플레이어를 제조를 했습니다. 아마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당시에 이게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20년 전에. 그래서 모든 졸업생들이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이거였어요. 디자인도 예뻤고.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제조업은 우리나라가 절대 강자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유사한 회사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한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품이 막 쏟아져 나왔죠. 특히 어디가 또 나왔어요? 중국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조업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뭘 가져가야 되죠? 하나는 차별화를 가져가야 되는데 하나가 디자인이고 뭐예요? 하나 가장 큰 건 원가입니다. 원가. 생산 원가를 낮추지 못하면 경쟁력을 잃어요. 제조업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제조업의 강국이 지금 아니죠. 왜? 다 중국이나 넘어갔지 않습니까? 단가를 못 미치니까. 이 레인콤은 제조업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제조업으로 갔어요. 근데 이 애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이팟이죠. 아이팟은 어떻게 시작했나요? 당시에 제가 알기로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쫓겨나서 어디 갔었죠? 픽사 만들어가지고 픽사 디자인이 매각하고 다시 애플에 복귀를 했죠. 그리고 아이맥이라는 제품으로 돈을 좀 벌고 나서 그 다음으로 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는 이걸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를 했냐? 생태계부터 연구를 했죠. 잡스가 위대한 게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생태계부터 연구를 했어요. MP3 음원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내가 해결문을 질까? 그래서 애플은 누구부터 만났죠? 제조원 회사를 만난 게 아니에요. 음원 회사들을 만났습니다. 소니뮤직 이런. 거기 만나가지고 몇 개 회사하고 먼저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지금처럼 불법 다운로드 시장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래? 아니면 나하고 손잡고 한번 제대로 해볼래? 음원을 참 싸게 계약했죠 당시에. 잡스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뭐 아이튠즈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이튠즈. 거길 통해서 이건 다운을 받았죠. 그게 지금의 뭡니까? 스마트폰의 iOS 마켓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위대한 건 아이폰을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아이폰의 전 세계 아마 비중은 30%도 안 될 겁니다. 지금. 근데 전 세계 스마트폰의 판매액의 90몇 프로의 수익의 90몇 프로는 애플이 다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시작됐어요?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입니다. 확장성. 하나의 회사는 뭘로? 제조업으로 시작했고 제조업으로 끝났어요. 하나의 회사는 처음부터 비즈니스 모델 설계 자체를 뭘로 했습니까? 플랫폼 서비스 기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은 별 차이가 안 났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창업 초기 단계다 보니까 사업을 구상하실 때 제발 그림을 크게 그리세요. 지금은 어렵더라도 그게 결국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많아요. 물론 이렇다 하더라도 사업이 쉬우면 저도 사업을 해갔죠, 그죠? 네.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왜? 중간중간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아는 마이크 타이슨이 아주 명언을 남겼죠? 뭐요? 네. 이게 뭐냐? 아무리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올라가도 결국 뭡니까? 제가 투자한 기업들도 아니면 이미 성장한 많은 기업들도 다 뭐예요? 수많은 피보팅을 붙였어요.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못합니다. 저희가 창업자들 평가할 때 그런 사고에 대한 것도 많이 보는데 소주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고 해요, 저희가 실제로. 근데 중요한 건 사고 유연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셔야 돼요. 편하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그 기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두들기 맞거든요. 시장 가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손발통에서도 많이 들으셨고요. 시간이 제가 몇 분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피치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하실 텐데 앞으로 쭉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최종전에서 뵐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피치를 해요.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쫙쫙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갈수록 비중이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대부분의 피치하시는 분들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수많은 자료를 보고 수많은 IR을 계속 듣습니다. 저희한테 초기에 딱 주목을 끄지 못하면 대부분 딴짓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너무 좋잖아요. 딴 거 보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하고 차이점을 보시겠습니까? 보여지나요? 이거하고 여러분들 유인물에 있죠? 이거하고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나와서 발표하실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이거는 장황한 건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이 시장에 뛰어들었는지 이 시장에 왜 우리가 있어야 되는지 지금 이 시장에 어떻길래 우리가 있어야 되는지 이 왜 Y라는 걸 가지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장을 얘기하고서 투자자들이 그들의 관심을 갖고 눈을 맞출 때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린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로 피치를 끌고 가셔야 돼요. 장황하게 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Y부터 얘기하세요. Y부터. 네. 다음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 만나게 되면 중요한 건 항상 컨택 포인트를 가져가세요. 그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뭐? 투자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투자자의 관점. 아무리 기업하는 사람은 자기 테두리에 쓰여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시려면 투자자들하고의 관계성을 분명히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쉽지 않은 길을 오신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즐길 자격이 있고요. 더군다나 아까 임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이 기간 동안 즐기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